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특사 파견을 기점으로 두 나라가 원자력 발전 사업과 방위 산업 등에서 긴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군의 핵심인 육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까지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중동에서 또 한 번 낭보가 들려오는 것인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 이미 한국 공군 참모총장은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한국산 중고도 대공유도 무기체계 천궁2의 실사격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한국 육군 참모총장 역시 방산 협력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및 레바논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이 아크 부대를 파병한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는 폴란드에 이어 K방산 수출과 협력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정재계는 물론 한국 최고위층의 방문은 더욱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2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천무발사대와 탄약을 포함 약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아랍에미레이트는 더욱더 한국과의 방산 분야 협력을 타진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아랍에미레이트를 지목하며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기존 수출 계획까지 재검토에 나서자 방위력 증강을 위해 한국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후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배경에는 그동안 의존해온 미국을 탈피해 방위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타는 미국의 나삼스 우크라이나 이전 배치 문제였습니다. 얼마 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이 중동에 공급했던 첨단 방공 시스템인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 일부를 우크라이나로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중동에 공급했던 나삼스를 빼내준 뒤 빠른 시일 내에 중동 국가들에게 나삼스를 보충해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 중동 국가들은 중동에 배치된 미사일까지 빼갈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마냥 미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중동 국가들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첨단 무기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동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은 중동에서 빼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게 미국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전자부품과 로켓 모터를 구매하는 과정으로 인해 나삼스 제작은 무려 2년이나 걸립니다. 푸틴의 폭주로 한시가 급한 우크라이나 전장에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던 것이죠. 첨단 방공 시스템인 나삼스는 사거리 160km 이상으로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공동 개발한 중거리 방공 무기로 미사일과 항공기 모두 요격 가능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레이더는 대포병 레이더 AN/TPQ-36 또는 AN/MPQ-64를 사용하고 미사일은 전투기용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을 그대로 씁니다. 암람은 미사일 내부에 고성능 레이더가 장착돼 스스로 표적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덕에 나삼스의 대포병 레이더로 표적을 찾아 쏘면 미사일이 알아서 날아가 명중시킵니다. 각 세대 모델마다 사용하는 미사일과 레이더가 다르지만 나삼스 초기형 사거리는 최소 30km, 최신형은 120km에 달해 패트리엇 시스템에 준하는 강력한 방공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나삼스가 그동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내 그 어떤 방공 시스템들보다 실전에서 월등한 실력을 발휘한 겁니다. 11월 실전 배치된 나삼스는 100%에 가까운 명중률을 보이며 대활약하고 있습니다. 나삼스에 탑재된 암람은 빠른 전투기를 잡고자 개발됐기 때문에 둔중하고 느린 순항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심지어 동시에 표적 여러 개를 공격할 수 있고 장전용 크레인, 레일 세트 덕에 재발사 속도가 빠른 것도 강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나삼스를 지원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방공 시스템도 주문 즉시 뚝딱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이 할 수 없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중동에 제공한 나삼스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고 나중에 중동에 다시 나삼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나오자 가장 놀란 것은 이미 나삼스를 구매한 중동의 오만과 카타르였습니다. 오만은 나삼스를 인도받았고 카타르는 2019년 나삼스 구매를 허가받았기 때문입니다.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은 중동에 항모전단 1개, 강습 상륙함 전단 1개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운용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엔 사드와 패트리엇 포대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중동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력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가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는 와중에 리야드 인근에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엇 포대를 일방적으로 철수시켰습니다. 후티 반군에 맞서다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사우디가 긴급 물량을 요청해도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배신감을 느낀 사우디 등 오펙 회원국들은 석유 감산 조치로 미국과 충돌하는 한편 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려고 앞다투어 국영 무기 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화가 난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미 11개 나라가 나삼스를 운용하고 있고 그 중에는 호주처럼 당장 급한 안보 위협이 없는 우방국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중동 국가들의 나삼스 물량을 우크라이나로 빼갈 이유가 없는데 호주에는 아무 말 않고 자신들 것만 빼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란과 친이란 민병 세력의 미사일, 드론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방공 자산을 내놓으라는 요구까지 하자 중동 동맹국들로서는 미국에게 강한 배신감을 느꼈을 법도 합니다. 반면 이 같은 상황이 한국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방공 시스템 대란으로 인해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천궁과 비호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수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동에서 찾는 물건은 기존 통신 시스템과 연동되는 나토 표준의 방공 무기 시스템인데 지금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이런 방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랍에미레이트가 한국산 천궁2를 구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 시리즈와 비호2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삼스를 우크라이나에 양보하라는 요구를 받고 혼란에 빠진 카타르와 오만도 최근 한국에 방공 무기 도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에서 한국산 무기 수출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역시 당장 무기 생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생산해 준다면 윈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빠지는 중동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방위산업 강국은 한국과 프랑스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파격적으로 사우디를 직접 방문해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가운데 프랑스가 걸프 국가 사이에서 존재감을 키우려 하는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자와 금기 사항 없이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상당히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가 무기 수출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올해 방산 수출액만 28조 원을 넘겨 중국, 독일을 제치고 방위산업 빅4에 진입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자 미국의 방위산업 업체들이 바짝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폴란드 등 유럽 국가와 잇따라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도 한국과의 접촉을 늘리자 미국 방산업계가 오랜 고객을 잃을까 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 중동 등 제3세계 국가들이 납기가 오래 걸리는 미국 방위산업 업체를 대신 빠르고 정확한 한국 방위산업 업체를 선택하는 게 폴란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폴란드도 미국에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500문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인도에만 몇 년이 걸린다는 답변에 미국을 단념하고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총 14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발주했습니다. 이런 일이 중동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긴데요. 폴리티코는 한국이 약속한 시기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으면 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미국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국산 무기는 미제보다 저렴한 데다 미군 장비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국이 K2 전차 8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등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점도 유럽 국가에 매력적이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맥스 베르크만 유럽 담당 국장은 유럽은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유럽 자체의 방산 역량이 많이 약화돼 있다. 미국 방산업계가 시장 점유율 감소 가능성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더 넓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문제는 심각하며 한국과 같은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조만간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한국 방산과 관련된 특별한 소식이 날아들지 모두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